명부를 만들어 가지고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가 있는데 사전투표는 선거를 몇 명이 했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거만 아는 겁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나라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위조 투표지를 어디서 투입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투표지 사전투표 발급기 속도 문제를 그동안 많이 다뤘지 않습니까? 오늘 클린 선거시민행동의 오건호 대표께서 춘천시 동네면 사례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가 있었는데 사전투표 발급기가 한 대 가지고 도저히 이런 만들 수 없는 사전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게 발각이 된 겁니다. 사전투표지가 이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1인당 40조가 이런 소요가 되니까 딱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훨씬 웃도는 여러분들 사전투표지가 나온 겁니다. 춘천시 동네면 사전투표 발급기 투표록에는 사전투표 발급기가 3대라고 했는데 전산 기록으로는 4대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투표지들이. 춘천 동네면에서는 버스 타고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관내 사전선거를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 아닙니까? 선거일 당일날 집에서 가까운 투표소 걸어가서 투표하는 게 노인들에게는 편합니다. 그러니 관내 사전투표소 발급기가 한 대 이상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뭐죠? 당일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춘천 동네면에 투표지 발급기 한 대 1일 발급할 수 있는 한계가 1,000표에 불과합니다. 1인당 여러분들 40조 정도 소요되니까 투표 발급기 한 대면은 1인당 처리 용량이 1,000명을 넘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가 나왔습니까? 더블 이상입니다. 2,243표가 나온 겁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제3의 장소에서 1,243표 정도를 만들어서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1,243표가 제3의 장소에서 만들어졌다 그렇게 확정적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량 보존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기계의 여러분들 뭐죠? 최대 용량이 있지 않습니까? 투표 발급기 한 대는 하루에 1,000장 이상을 못 찍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2,243표가 나온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3의 장소에서 만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1,000몇백 표를 올리고 그것만큼 제3의 장소에서 위조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쑤셔 넣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의심하게 되는 거죠. 선관위의 해명을 요구하자 어처구니 없게 투표록에는 관내 1대 관내 2대지만 전산상으로는 관내 2대 관내 2대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자백한 거네요. 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1대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 2대라고 이름 적혀 있는데 투표록이 공문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선관위에 이름 의뢰를 하니까 중앙선관위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전산상으로는 관내 2대 관내 2대를 운영했다. 그럼 전산상으로 관내 왜 2대인데 1대 어디 있었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투표록은 현장에 작성되고 지역선관위가 이름 소관이겠죠. 그다음에 답변을 요구해서 4대를 돌렸다고 하는 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투표록이 거짓말이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이 거짓말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을 조작한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안동데일리의 여러분들에서 이 전산 기록은 4대 중앙선관위 사전투표 현장의 이름 투표록에는 3대 이 내용이 원래 안동데일리의 조충렬 기자께서 여러분들 보도를 한 겁니다. 총선 춘천 동네면 관내 사전투표 부풀리기 조작 의혹. 그러니까 사전투표 부풀리기가 이런 핵심인 겁니다. 역대 선거마다 놀라울 정도로 사전투표율이 여러분들 증가하는 이유는
사전투표를 증가시켜야 위조 사전투표지를 만들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울 정도로 뭡니까? 급속하게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일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사전투표에서 표 부풀리게 했다는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뚱딴지 같은 답변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사전투표록에는 관내 사전투표 발급기를 한 대를 썼다고 했는데 한 대가 천 장을 처리할 수 있는데 2000몇 장이 나왔으니까 그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대를 썼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투표는 한 대밖에 없다는 건 그럼 한 대를 딴 데서 어디 운영한 거겠죠. 인쇄소에서 하거나 아니면 제3의 장소에서 프린트를 했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공문서입니다. 투표록 사전투표록 한 대 두 대 한 대 두 대인 겁니다. 그런데 한 대를 돌렸는데 표가 여러분들 1000장 이상이 아니고 2000 몇백 장이 나왔으니까 중앙선거관리에 대한 질의를 하니까 중앙선거관리는 이게 사실이 아니고 실은 전산상으로는 두 대를 돌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에서 답변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게 된 새로운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의 선거관리과 박현주 계장은 정보운영과에 문의해 보니까 전산기록으로서 두 대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투표록에 있는 게 가짜라는 거지 않습니까? 투표록에는 왜 한 대 한 대인데 왜 두 대가 나왔냐. 표가 왜 더블 이상이 나왔냐. 어디서 만들었네. 어디서 만들어 쑤셔 넣었네. 이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이렇게 선거가 특정 정치 세력과 이런 선관위에 완전히 제압이 된 그런 상태에서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 힘이 이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 대해서 참 낙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거나 확정적 사실로 이야기하기는 힘들죠. 그러나 이 문제를 4년 넘게 추적해 온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한 사람이 한 4년 정도 추적하게 되다 보면 어마어마한 노하우가 축적이 되는 거죠. 현재 사전투표제도는 2020년 4.15 총선이나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때와 비교해 가지고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없도록 최소한의 이런 안전장치도 확보되어 있지 않는 상태고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조작에서 핵심적인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부풀려 가지고 국민들이 전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투표자 수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것도 어떤 종류의 제도적 여러분들 개선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낙관론을 견제하는 것은 사람들이 희망을 주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주장을 펼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화끈하게 할 걸로 봅니다. 화끈하게 하더라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당하는 사람들이 찍소리 못할 거라고 본인들이 보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제가 볼 땐 과학적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과학적 예측에 가까울 겁니다. 어떻게 선거를 요리하든지 간에 상대방은 아무 소리도 못할 걸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본인들은 이번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필연적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 번만 저럼 하면은 그냥 작살 낼 수 있는 겁니다. 나라. 사전투표장에 뭐 가자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에 가든 안 가든 관계없는 겁니다. 왜? 사전투표를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냥
그냥 이제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그냥 표를 쑤셔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전투표장이니까 당신이 가든 안 가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입니다. 예? 사전투표に가든 안 가든 간에 그냥 3,862표를 쑤셔 넣는 겁니다. 3,862표를 쑤셔 넣기 위해서 뭐죠? 2.8% 그냥 사전투표 올려가 발표해보면 그럼 끝나는 겁니다. 2022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실제 사전투표율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15% 되었지 않습니까? 그걸 22%로 여러분들 뻥튀기해서 발표하고 7.55%를 올린 다음에 유령 사전투표 37,771표를 더불당의 진교훈 후보한테 다 준 거 아닙니까? 여기 이런 문제의 아주 중요한 핵심에는 대통령의 침묵이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정말 무책임한 분이시다. 그냥 정말 무책임한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가는 일인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뭐죠? 본인의 직무 수행의 ABC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뭐 못하는 이유가 있을지 모르면 이유 야를 불문하고 대통령으로서는 너무나 무책임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가 2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두 번 4월 5일 보궐선거하고 10월 11일 보궐선거를 그렇게 여러분들 야멸차게 조작당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보고서도 일부 사람들이 뭐죠? 이번 선거만은 다를 것이다. 예, 인간들은 항상 희망 고문을 좋아하죠.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번만은 다를 것이다. 이유가 뭔데? 여론조사가 여론조사가 내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유가 뭔데? 이번은 감시가 많기 때문에 감시가 많아서 그래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을 계속 고집하는 거냐? 정말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만 정말 내가 볼 때는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능력은 너무나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선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제 이야기가 하나도 과장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를 11번씩이나 이렇게 만지는 거가 완전히 숙달된 조경 겁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왜? 구닥다리 동일 프로그램을 통해 이런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냥 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데 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뭐 공천을 잘하면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겁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사전투표 조작의 가장 중심 엔진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전산 조작과 실물 위조투표 투입으로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 단위마다 당일 투표와 마찬가지로 카운팅 개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쉬운 방법이 현장의 수기로 도착하는 사람들이 명단을 작성하는 거죠. 일명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인 겁니다. 비슷한 것이 바로 당일투표 선거인 명부와 똑같은 거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릴 수가 없으니까 정직한 사전투표율이 나오면은 그러면 조작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것을 관철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국힘당에서. 그래서 4월 10일 총선을 좀 어둡게 보는 거죠. 이재명 당대표 여러분 요즘 표정 보시기 바랍니다. 표정 관리한다고 아주 그냥 애 많이 쓰실 거예요. 당당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친문들 다 제거하더라도 뭐 하나도 여러분들 뭐죠? 흔들림이 없지 않습니까? 자신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문제 여러분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조금 이렇게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선거할 때까지 왜곡되지 않는 그런 사실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알리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방송이 나가고 나면은 이걸 또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압축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하고 또 공유도 해 주시면은 조금 더 진실을 우리가 되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이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